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명사회자로서 소개받은 김기태입니다. 이 명문그룹 이렇게 폴스타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다 MVM 아시죠, 그죠?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제 그 내 소리가 3분의 1로 줄어드네요. 자,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에서 MVM이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직급 갈 때는 조직 만들 때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가 하나 있죠. 뭐냐면, 이게 영어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교육 쪽에 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그저 영어를 잘 못하거나 교육 쪽에 있지 않으면 아예 접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MVM을 가장 잘 팔고 잘 판다고 인정받고 있고 실제 수강생도 많이 있고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이 올해 서울대도 갔고요. 작년에 연대 2명, 네. 그 다음에 뭐 명문대들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말하기 대회에 가서 계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대상, 최우수상 뭐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혀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내 스스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죠? 소개만 하고 레벨 테스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어민 선생님이 하죠. 수업 누가 해요?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소개만 하고 관리만 하면 돼요. 또 관리는 그러면 내가 영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는 칭찬만 잘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아이가 수업에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그죠? 가끔 문화상품권 하나 정도 이렇게 주고 하면 그러면 저처럼 네. 제가 한때는 수강생이 거의 한 50명, 60명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수강생이 30명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수강생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만둡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만둬요. 그러면 누군가 또 소개를 해요. 늘 그 숫자를 유지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좀 귀찮아져서 소개가 나오면 제가 안 하고 누굴 줘요? 네, 파트너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를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도 제 수입은 계속해서 그죠? 그 수입 유지하거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이 그냥 소개하고 싶은 사람한테 소개할 사람한테 소개하시면 된다. 제가 오늘 이제 학원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 변화는 정책하고 학원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MVM을 하려면 적어도 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원에서 우리 MVM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여태까지 학원이라는 여기는 우리 MVM을 경쟁 상대로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가서 학원을 두드리면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7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네, 7살짜들이 고시를 본다고요? 뭐? 네, 영어, 그죠? 대치동, 그 다음에 뭐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가면 영어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7살 때 시험을 봐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죠? 요즘 뭐 조금 영어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한 24개월 지나면 뭐 심지어는 태아 때부터 노출시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7살 때까지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교육에 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때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잘하던 영어를 다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3학년 돼서 다시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해주는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적어도 탑3, 탑10, 탑5 안에 드는 학원을 보내야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내년 3월 달에 입학할 시험을 언제 보느냐?
좀 있으면 봐요. 9월 달에 와요. 이게 칠세고시입니다. 자, 그래서 칠세고시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이걸 프랩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몇 살짜리가? 7살이 되기 전에, 저는 7살이니까 막 4살, 5살짜리가. 심지어는 이 올해 나온 뉴스인데요. 아이고. 네, 기저귀 차고 4세고시 옵니다. 그럼 뉴스가 나와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제 파트너가 이거를 해요. 4세에서, 그죠? 5세, 6세 된 애들을 과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세고시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보면 한 3명 정도 합격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오냐면 7세고시 나서 붙으면, 그죠? 이제 뭐 활발하게, 그 자랑을 하겠죠. 그죠? 떨어지면 차 안에서 모녀가, 부녀가, 모자가, 그죠? 대성통곡을 한다고 그래요. 내놓고 울 수는 없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25년 올해부터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영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 바뀌면서 대입 개편안이, 즉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이 대학 가는 시점 2028년도부터 대학 입시가 바뀌고요. 그러면서 2022학년도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교육정책은 뭐 빨리 갈 거 없이 이제 좀 가까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그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입학사정관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기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라는 걸 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공부, 활동 외에 밖에서 하는 것도 점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 뭐 인증시험을 보고 봉사활동을 하고 체험활동을 하고 논문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니트라 그래서 대학생도 이제 영어 시험을 봐서 말하기 시험을 봐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게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문제가 많아, 그죠?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자고 밖에 가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해요. 이제 밖에서 하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밖에서 인증시험 보고 봉사활동하고 체험활동하고 뭐 이런 거를 학생부에 적거나 자기소개에 적으면 이제 점수를 안 주거나 0점 처리하는 게 학생부 전형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 이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2021년도 발표가 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 다른 국어나 영어나 수학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영어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영어 과목이 무려 15개 과목이 돼요. 그래서 공통과목, 그 다음에 기본영어, 기본영어, 공통영어 이렇게 있고요. 1, 2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이렇게 해서 15개 과목, 그 중에 선택과목이 11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선택과목이 11개로 나눠지고 세부적으로 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일반 선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많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 11개 선택 과목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27개 됩니다. 선택 과목이. 과학 같은 경우도 뭐 17개 이렇게 돼요. 그럼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배우고자 하는 선택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으면 옆에 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옆에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그 선택 과목을 이제 해놨고요. 여기 인천인데요. 인천 아라고등학교라는 데서 보면 심화영어, 그죠? 심화영어 회화를 선택 과목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누가 와서 배우냐면 주변에 있는 검단고등학교, 대인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서인중고등 이런 학교 학생들이 내가 심화 영어를 하게 되겠다는데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럼 여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시험을 그죠? 지금처럼 지필고사나 지금처럼 본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죠?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제
정말 수행평가, 말하기 중심으로 또는 듣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학 입시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올해 시행이 돼요. 그러면 192점만 받으면 졸업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죠, 그죠?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내가 굳이 국어, 영어, 수학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안 하면 아무래도 조금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고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신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면 1등급이에요. 문제는 그죠? 2등급이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인데 34등 안에 들면 이제 2등급입니다. 문제는 이제 3등급이죠. 그죠? 3등급은 60등 안에 들면 3등급이에요. 너 내신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얘가 35등일까? 60등일까? 그죠? 60등을 공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이 간소화돼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교학제나 내신이나 수능 과목 가지고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변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능에서도요, 학생부를 봐요. 학생부에서 성적을 볼 것 같으면 볼 이유가 없죠. 그죠? 뭘 보냐면, 너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잘 해놔야 되고, 특히 영어 부분은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해서 거기서 점수를 잘 따놔야 돼요. 자, 영어는 총 45문제가 출제가 돼요, 수능에서. 그 중에서 듣기가 37점, 그 다음에 읽기와 독해에서 63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점 문제가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MVM을 3년 이상 한 애들은 여기에 듣기 문제는 다 만점을 맞습니다. 거의 만점을 맞아요. 그리고 한 3년 이상 한 애들은 거의 수능에서 1등급 나옵니다. 제 뒤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를 구별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해와 표현,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듣기, 읽기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못 봤던 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식으로 공교육에서 컴퓨터라든가 챗GPT라든가 AI가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말하기, 쓰기 있네요, 그죠? 아래 제시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애들이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선택과목 11개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옆 학교 가서 배우고 옆 학교, 우리 학교 가서 배운다 그랬죠, 그죠? 시험을 어떻게 보면 지필고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 그래서 보통 그 클래스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자기네가 탐구하고 체험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토론을 하는데 영어인데 우리말로 할까요? 영어로 해야 될까요? 영어로 해야 좋은 점수 나오겠죠, 그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의 제기하거나 반문하거나 동의하거나, 그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의하거나 반문하거나 질문하는데 영어로 해야 될까, 우리말로 해야 될까? 그죠? 시험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서울에 있는 경기에 있는 대형 학원들이 자기네 학원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 엠보임하고 제휴를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영어를 스피킹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학원들하고 지휘해서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재밌는, 그죠? 정말 유의미한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학원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학원문이 확실하게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적극적으로 학원을 가서 컨택을 하고 있고 제휴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AI 교과서가 올해부터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걸 정식 교재로 쓰지 말고 보조 자료로 쓰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국회에 통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만드는 그 교과서 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정책이 이렇게 바뀌니까 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AI 교과서나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가 정식으로 학교에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이제 로봇 교사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봇 교사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리토킹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영어로 듣고 말하게 하려고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영어를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지만 우리 스스로 영어를 잘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평가가 잘못돼서 그래요. 시험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럼 듣고 말하기 중심으로 시험을 보면 듣고 말하기를 할까 안 할까요? 네,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듣고 말하기 하려고 가르치고 배웠지만 실제 평가는 전부 손으로 하고 눈으로 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는 영어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왜? 사실은 지금도 그 목표는 듣고 말하기지만 평가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죠? 객관적으로, 그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고 평가도 어떻게 하겠다? 챗GPT나 AI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그 성취 기준이 바뀌었는데 대부분 다 뭐다? 듣고 말하기 중심이다. 이게 초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마찬가지로 보시면 논리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계속해서 듣고, 그죠? 파악하고, 이쪽에 보시면 어구를 말한다, 따라 말한다, 말하거나 쓴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고등학교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이죠. 그죠? 선택 과목. 그 목표는 뭐다? 전공 및 전공에 관련된 영어 이외 능력 표현을 연마하는 과목이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네. 이제 평가를 가능하면 수험평가를 통해 직접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선생님이 하면 공정성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음성인식, 챗 GPT, 화상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제 고기 학점제 가서는 듣고 말하기를 잘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 고기 학점제가 시행이 됐다고 했죠. 그죠? 근데 조용하네? 왜 그럴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공통 과목만 합니다. 기본 영어만 해요. 그럼 내년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하게 돼요. 그럼 내년 2학년 돼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시끄러워지겠죠. 특히 대형 학원들, 비싸게 돈 받는 학원들, 4년, 5년 다녔는데 거기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보임영어가 결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화상영어, 싼 화상영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엠보임영어 저희에서 하는 이유는 정말 말하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화상영어 못하나? 네, 해봤어요. 많은 학원 원장님들이 언제 코로나 때 화상영어 지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가 많이 알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다른 화상영어 그 단점으로 지정하는 것들, 강사가 수시로 바뀌고 끊기고 말이 안 되고 복장이 선생님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그 신도림에 있는 대형 학원 원장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 원장님이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머리를 쥐뜯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머님들한테 사기를 많이 쳤어. 내가 어머님한테 사기를 쳐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원장님이 어머님한테 사기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 화상영어를 하라고 강하게 권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상영어 업체에서 돈을 다 받아놓고는 먹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제 다시는 화상영어 안 했는데 우리 엠보임을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거든. 그런데 또 어머님들한테 화상영어를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장님이 그 결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그 사례 나오겠지만 이 원장님이 그래서 고민하길래 그럼 원장님 어머님들을 여기 학원을 모셔주세요. 제가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럼 되겠네. 그래서 어머님들 초대하고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그 학원이 지금 54명이 엠보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학원에서 지금 2년 넘게 지금 엠보임 수업을 하는데 이제 말하게 대회 나가서
그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좀 이따 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예, 이제 고기학점제, 그죠? 여기 선택 과목 적어도 듣고 말하기 잘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엠보임 설명드릴게요. 우리 엠보임은 2005년 5월부터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화상영 업체예요. 많은 업체들이 자기네가 뭐 최초의 화상영 업체라고 하는데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예, 저희는 있어요. 화상영어 치면, 그죠? 예, 효경이라고 지금도 동영상이 있거든요. 얘가 2005년 5월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 진짜 떠듬떠듬. 그리고 그 아이가 2년 지나서 영어 잘하는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예, 저희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예, 그래서 2005년 5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했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많은 시도 교육청에 화상영어 시범 사업단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그죠? 뭘 했냐면 우리 엠보임 영어가 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관리 선생님을 같이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 선생님을 모집해서 이제 보내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 제가 이제 학교에 많이 가고 교감 선생님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막 짜증을 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색이 안 나는 일이에요. 그죠? 왜냐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자기네가 막 노력해서 화상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희 일부 그 고부님을 영입을 해서 이 역으로 예, 영업을 해서 시켜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여기에서 예산을 따다가 너네 화상 영어 시켜.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 오라 그래요. 밥을 사줘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왜냐하면 처음에 화상영어 했던 애들이 예, 저희가 가면 막 그 난장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누굴 시켰냐면 주로 한부모 자녀, 조선전무가정, 뭐 다문화가정 이런 애들 시켰단 말이에요. 얘네는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나서 엠보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바뀌냐면 애들이 영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를 싫어했는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엠보임 하고 나서 영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잘 될 때 201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구청장, 시장, 군수, 대통령까지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 이걸 공약을 하면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중단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엠보임 하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엠보임 그럼 다 알아. 이랬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돈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그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지금 중단이 돼서 예, 광고 효과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희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많은 화상영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화상영어가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에 멈춰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폭이 좁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기 이모전 같은 경우 9단계까지 있고요. 레귤러도 7단계까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파니스부터 성인, 고급 영어까지, 예,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상담을 나갈 때, 저희 이 교재를 다 샘플 교재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 원장님들은 전문가잖아요. 그죠? 이 원장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화상영어인데도 불구하고 폭도 넓고 깊이도 굉장히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예. 그런, 우리 정말, 화상영어는 최고의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저희 엠보임 영어예요. 자,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가서 상담하면서, 상담을 잘할 수 있고 특히 다른 화상영어 비교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자, 화상영어 굉장히 많지만 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재가 화상영어에 맞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화상영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시중에 있는 아무 교재나 갖다 써요. 그건 화상영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화상 솔루션이에요. 저희는 세아컴즈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화상영어 대부분 뭐 써요? 네이트온,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줌 많이 씁니다. 줌. 이건 채팅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화상영어는 교재도 많이 올려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동영상이나 사진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는데 막
버퍼링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소리가 밀려서 들려요. 저희는 정말 그 화상 영어에 딱 맞는 이런 생활 컴퓨터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사예요. 그죠? 저희가 처음에 엠보임 초기에는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우리를 좀 스카이 서울대 연구대 출신 필리핀의 라살대나 필리핀대 여기 출신들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애들 잘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 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선생님 짜증, 황당. 네. 근데 애들이 말은 못 알아들어도요. 표정을 보면 알아. 선생님 나한테 짜증내요. 이러고. 그래서 지금은 교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만 채용을 합니다. 꼭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도 교사 자격증. 아니면 최소한 다른 우리 동종업계에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t was good. Oh, what did you do? I went to go. Yeah. 자, 이 아이는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온 아이예요. 머리를 쥐어짜고 있죠? Playground. I no. Oh, right. Like Everland? Yes. Oh, amusement park. 아, 맞다. 그죠? 이 선생님이 지금 에버랜드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좀 출근을 해서 우리 과정에 K 히스토리라고 우리 역사를 가리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역사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 정서,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하고 필리핀은 정서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잘하면 동그라미를 쳐주죠. 그죠? 네, 필리핀은 잘하면 시원하게 쭉 긋습니다. 말로는 베리굿 그리고 쭉 긋고요. 굿자 그리고 쭉 거버려요. 그럼 이제 나는 열심히 해서 그저 잘했는데 자꾸 쭉쭉 거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 막 울어버리는 초기에 그런 학생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한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쳐거나 체크를 해서 몇 개 중에 몇 개 잘했다 이렇게 하라고 이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티칭 교육을 받고요, 발음 교육을 받고. 자,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그죠?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죠. 임대료 나가야죠. 전기세 나가야죠. 필리핀은 더우니까 에어컨 1년 내내 틀어줘야 되죠. 4대 보험 들어줘야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집에서 근무를 시켜요. 근데 필리핀은 정서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세계 1위. 요거 살짝 바꿔서 말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 요즘은 코리안 타임 이런 얘기 말 안 하죠. 그죠? 요즘은 시간 잘 지키잖아요. 우리 과거에 코리안 타임 얘기 많이 했어요. 보통 30분 정도 늦는 건, 약속 시간 늦는 건 그냥 예의로 그냥 받아줬어. 그죠? 필리핀은 2시간입니다. 필리핀 타임 2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늦게 들어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들어오는 게 아무렇지. 좀 컨디션 안 들어오면 수업에 안 들어가 버려요. 집에서 수업하니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초기에는요, 아침 일찍 가는 수업과 밤 늦게 하는 수업은 집에서 수업을 하겠어요. 선생님들. 그랬더니 제 시간에 못 들어와.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수업 밤 11시 반 할 때 다 우리 센터에 출근해서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뭐 어디 가나 인터넷 잘 되죠. 그죠? 인터넷이 완벽하지만 필리핀은 아직도 불안해요. 잘 안 됩니다. 집에서 수업 거의 안 돼요. 잘 끊기고 저희가 밖에 나가 상담하면 어머님 다른 화상영 했던 어머니들 2가지 질문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안 끊겨요.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 강사 안 바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강사 수시로 바뀐다. 우리는 전용선을 갖고 있고 백업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업 라인은 뭐냐면 KT하고 계약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SK나 LG로 바로 전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필리핀은 지금도 비 많이 오고요. 태풍도 오고요. 지진도 많이 납니다. 늘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도 다른 업체에 하루 종일 수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 불과 한 2, 3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업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복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업체는 거의 예복습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내가 배워야 할 단어나 어휘나 문장을 몰라. 그러면 이거 이해시키고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서로 짜증이 납니다. 근데 내가 예습을 하고 들어가서 오늘 배워야 될 문장 단어를 다 알고 들어갔어. 그럼 어때요? 쉽고 재밌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또 선생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 칭찬을 많이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예복습만 잘 지켜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엄마는 주위에 좋은 학원이 생겼어. 그러면 엠보임을 끊고 글리 보내려고 그래요. 애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예복습만 잘 지켜놓으면 제가 뒤에 보여드렸지만 10년씩 하는 애들, 15년씩 하는 애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예복습 프로그램이 또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2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서적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2000 책도 읽지만 7000개의 단어를 재밌게 외울 수 있는 이런 그런 게임하듯이 이렇게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게임하듯이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비디오, 그죠? 한 7000여 개의 그 재미있는 그 영어로 된 이런 비디오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센터가 9시 반부터 10시까지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플래너가 학생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맞춤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고할 때 이렇게 하죠, 그죠? 학생 한 명에 선생님 2명, 그죠?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 관리하는 선생님 하나,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엠보임 하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How are you today? 몰라. Okay. 자, Are you 이 아이는 happy? 6살이고요. Yeah. Very good. This one. 2개월이 지났습니다. 표정이 Brisk 별로 그렇게 walk. 유쾌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Brisk walk. What is this, Andy? Brisk walk. Very good. So here, when you say jog, it's like run. Oh, Andy, I want to see you jog. Stand up. Up.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죠? Stand up, Andy. Jog. Run. 정말 냅다 떼버리. Andy. 자, 이 아이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Oh. Yeah. is my favorite shiny color. Oh, a light green. Oh, yeah. And you didn't memorize. Anyway, I will give you a chance to read this one here. Go. The rabbit is poor. A rabbit is a from the mountainside. The rabbit said, "You are cute." 자, 내용으로 보면 이 아이하고 만난 내용이죠. 폭격이. 그런데 문장으로 보면 쉽지 않은 문장이죠. 근데 이 아이 그 억양이나 제스처나 표정을 보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예습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재밌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No, I can't. 이 아이가 이게 이제 10년 전 영상이에요. 10년 전 영상.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엠보임을 어떻게 했다고? 몇 년 했겠죠, 그죠? 실제 이 아이는 엠보임을 3년 하고, 아예 이제 외국인이 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엠보임을 이제 안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머님하고 저하고 소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이 엠보임 때문에 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이제 그 국제중 시험을 봤거든요. 국제중 시험을 봤는데 추첨이라서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갈 때, 그 영재고 시험을 봤어요. 3차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세종과학 영재고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세종 영재고 시험 봐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주고, 저 뭐 화이팅 하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고, 당연히 서울대 원서 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유찬이 대학 시험 끝났죠?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 의대, 한양대 의대 합격했는데, 본인이 서울대 가겠다고. 저는 다행이죠, 그죠? 어쨌든, 의대를 알아주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광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 간 거하고,
한양대 간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자, 친구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7살에 엠보임 처음 시작을 했고, Are you happy? You guys, are you? Can you please smile, my teacher? Smile, cry, you boy, don't cry. 오늘 피아노 학원 갔다 왔더니 플래너 선생님 2명 있고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이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앉아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뭐 하이 하와이 막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So now, please don't cry. Okay? So, what is your name? 자, 이렇게 울었어요. 그죠? 그럼 처음에 레벨 테스트 하는데 이렇게 울었다는 건 얘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시켜야 돼요? 애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시켜야죠. 그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날 피자를 사주면서 살살 달래서 엠보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어머님이 주관을 갖고 와야 돼요? 애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면 애 의견에 맞춰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엠보임 시키는 게 맞는데 애가 안 한다 해서 안 시킨대. 그게 바른 교육관이에요? 잘못된 교육관이에요? 여러분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그렇게 시작해서 4년이 지났어요. This is not my fault. It's just inside the. 딱 봐도 영어 잘한다. 딱 나오죠, 그죠? The shoulder part. 이 아이가 경복궁, 경희궁, 잠산, 한옥마을 이런 데서 거기에 오는 애국인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무나 안 시켜요. 당연히 영어 잘해야 되고 역사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만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11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수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아이가 10시 반에 수업 받다 11시로 옮겼어요. 선생님이 바뀌었겠죠, 그죠?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혹시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학원을 일체 안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울면서 하던 수업 있죠, 그죠? 그 인터넷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수업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막 터진 거고요. You were 7 years old? Yeah, but when I first started the class and like some kind of role test class, and maybe I don't know why. You? I heard that you are one of the best students in Angola. That's what they say. But I don't know. I'm the only student I know who's really Of course, of course. But in terms of 이 뒤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엠보임은 선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엠보임에 되게 고마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계속 만점 맞았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네. 그 영어 만점 맞았어요? 네. 아,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어때요? 다른 과목은? 네. 다른 과목도 다 다르고. 근데 영어는 월등히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데, 네. 학교에서도 하루도 안 다니고,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달려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수능부터 시작해서 뭐, 지원하면은 많은 데를 다 전수하니까, 계속 1등으로 계속 가져오긴 해요. 자, 이 뒤에 어머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영어에 투자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시간에 수학, 과학에 투자를 했더니 수학, 과학도 성적이 올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목표가 연구대가 목표였는데, 서울대 원서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서울대 원서를 썼습니다. 정시에도 수시에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수하고 있어요. 아빠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 이 친구는 이제 그 김경윤이라고요. 보임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고, 이 영상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상이고요. Tomorrow because it will be Children's Day on on Thursday, so we will have some kind of small events in our class. Oh, what? 이 친구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오픽 시험을 봤어요. 오픽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뭐 토익 스피킹, 토익 이런 그 시험 다 알죠, 그죠? 예, 이런 토익 스피킹이나 토익 뭐 이런 토플 이런 시험을 잘 봤어. 영어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요? 예, 인정을 받아요? 뭐 시험만 잘 보지 실제 스피킹을 잘한다고?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인 영어 잘하나 뽑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삼성 계열에서 만든 회사가 그죠? 오픽 시험을 주관을 합니다. 네, 거기서는 정말 말하기 위주로 시험을 봐요. 거기서 AL, IH 이상만 받아도 그죠? 잘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AL 등급을 받았고요. Hello. Hello everyone, my name is Nina and I'm 19 years old. Today, I want to talk about my dream. Actually, I really like the answer coming one. Not just a little, but a lot that I wrote on my 자,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이 친구 이제 말하기 대상 받았고, 우리 엠브임 말하기 대상 받고 나서 그게 어떤 일을 보냐면, 얘가 이제 병점, 그쪽에 사는데, 거기가 이제 화성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학교나 그 지역에서 하는 말하기 대회 다 휩쓸고 다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상만 해도 몇 개를 받았고요. 뭐 우수상, 장려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이 친구가 좀 특이한 학생이에요. 그 KBS에서는 전국 노래자랑 있죠. 거기도 나왔어요. 화성에 전국 노래자랑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면 교무실이에요. 선생님, 저하고 같이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죠. 나갈 선생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네. 그 다 선생님이 손을 치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을 설득해서 3명이 나가서 그 아줌마 복장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평택시 뭐 국제교류협회에서는 말하기 대회 이런 데 가서 대상우선 휩쓸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어쨌든 그 AL 등급을 받았는데, 이 그 오픽을 주관하는 업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IH 이상 받으면 명예전당에 올려줍니다. 이 친구가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총 19명 올랐고 초등학생 4명밖에 안 되는데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 명예전당에 올라갈 때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영어, 회화, 화상 수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우리 엠보임 영어. 자, 이 친구는 2012년도에 엠보임을 시작을 해서 6년 동안 엠보임 수업을 했어요. 얘 영상 보여주면 아유 우리 애하고 똑같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이랬던 지는 6년을 하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가방 없이 학교 다녔어. 나는 대학 안 가. 이러고 운동하고 맨날 그랬는데 갑자기 고3이 되더니 대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 영어가 수능에서 2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 그죠? 2등급 쉽지 않아요. 수능에서 2등급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억울해. 그날 수능 보는 날 그 학교 스피커가 문제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듣기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제가 어쨌든 그것도 네 실력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방을 안 들고 다녔지만 엠보임 초등학교 때 6년 했는데 그죠? 정말 기본기가 탄탄히 영어를 잘해서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자, 엠보임을 학원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학원에 했던 애들에서 여기 보면 35는 뭐냐면 35개월 동안 수업을 한 거예요. 여기 7 있죠? 8 있죠? 8 있죠? 31, 39. 그런데 최소한 3년 이상 한 애들은 다 잘 됐어요. 얘네가 서예제로는 39개월 동안 했는데 이화여대 경희대 합격해서 이화여대 갔고요. 박신이라는 학생은 35개월인가 했어요. 35개월 했는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진 39개월 했는데 가천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학원에 가서요 1시간 강의하고 20만 원씩 받고 강의하고 다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바하면 얼마 받아요? 시간당 그죠? 많이 받아요. 10,000원 내외 받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1시간 강의하고 20만 원씩 받아요. 네. 나 영어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 마련해서 얘네 초대하려고. 네. 왜냐면 엠보임을 다 3년 이상 한 애들이니까 엠보임 그죠? 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죠? 네.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엠보임을 다 3년 이상 한 애들인데 한민고가 서울대 입시 실적이 한 16위 정도 됩니다. 한민고 같고요. 예, 전남과학고 같고 천안북일고도 입시 실적이 되게 좋은데요. 천안북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네. 네. 그 다음에 양서구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한때는 서울대학교를 한 16명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도 7, 8명 보냅니다. 태광고, 선화이고, 그죠? 엠보임을 3년 이상 한 애들은 다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엠보임 관리 시스템 따로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관리하는 학생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내가 관리하는 학생이 주 5일 하는지, 주 3일 하는지, 주 2일을 하는지, 그죠? 다 체크를 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좀 폰트가 깨지네요. 그래서, 평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도, 그 다음에 관리자도 학부모도 가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네. 수업 30분 전이라고 알림 문자를 보내줍니다. 강사가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 안 들어오면 강사 기다리는 문자를 플래너한테 학부모한테 보내주고 본인한테도 설정을 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리는 다 본사에서 해줘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했더니 원장님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러면 이 학원에 학생 2명만 선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그 사비로 우리 왜 1회 수강권 있잖아요. 그죠? 1회 수강권이 있으니까 제가 사비로 이 아이들을 두 번씩 수업을 해드릴게요. 그 원장님이 우리 엠보임도 파악하시고 엠보임 시스템을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 뭐라냐면 그럼 우리 딸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 2명을 이제 엠보임 수업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2번 해보더니 한 달씩 결제를 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한 2주 정도 지났더니 저를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우리 학원의 애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엠보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그거 깜짝 놀랐죠, 그죠? 원장님 왜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간 플래너 선생님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아니,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 30분 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우리 애가 늦게 들어갔더니 강사 기다리는 문자를 보내주고, 우리 애 수업 태도 좋다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면 최소 5, 60명 할 건데, 걔네들 내가 어떻게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이거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 문자 강사가 보내는 거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되고요. 이 문자 강사 기다리고 있다 보내주는 거고요. 이런 문자 다 시스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우리 플래너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기본적인 건 다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학원에서 한 건데요. 제가 저희 팀에서 사실은 그 보임 영어를 학원에 런칭한 지는 올해에서 2015년, 16년부터 했거든요. 그때 학원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학원이냐면 논술 학원이거나 수학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요. 네. 왜? 수학 학원인데 일단 열심히 가르치는데 영어 때문에 아이를 뺏기네? 네. 근데 엠보임을 들어보니까 내가 굳이 안 가르쳐도 되고 선생님 따로 채용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요? 관리만 하면 돼. 근데 사실은 학원들은 관리하는 건 자신 있잖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대형 학원들이라고 접촉하게 돼서 대형 학원들을 하게 됐어요. 그죠? 이제 대형 학원 사례인데 아이디가 똑같죠. 그죠? 몇 명이 하냐면 49명이요. 이 학원에 54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4, 5명이 이제 뭐 사실 중지를 해놔서 지금 보이는 건 49명이 다 수강 중이죠. 그죠? 네. 이 학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했냐면 8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54명이 됐어요.
원장님 플래너죠. 네. 자, 이 학원은 평택에 있는 학원인데, 지금 27명, 31명이 지금 됐습니다. 네. 이 학원은 몇 명이 시작했냐면, 4명이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업성을 보면, 2년 전에 4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31명이 됐어. 이거 되는 사업이야, 안 되는 사업이야? 2년 전에 8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54명이 됐어. 그러면 이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원장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모임이 있어요. 원장님들 다 어떻게 해요?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뭐, 내가 뭐 사적으로 또 친구들 모임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또 모임도 있고 그랬잖아요. 원장님들 다 그 학원 원장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소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원장님들 모셔놓고 22명을 모시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가서 설명을 하면, 설명하기 전에 원장님이 뭐라냐면, 다단계 얘기는 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다단계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빼도. 다단계네, 이러시는 하는 분이. 바이너리네, 이러는 거야. 자기네들이 까르르 웃고 난리예요. 네. 그 다단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2명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먼저 할 건지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고. 저 제일 먼저 만나는 분 먼저 회원가입 시켜드리겠다 그랬죠. 그래갖고 막 전화가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10몇 분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뭐 54명, 31명 그렇지만 22명, 뭐 17명, 뭐 4명 하는 데도 있고 2명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제가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 학원에서 엠보임을 시키고 안 시키면 두 번째 문제지만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라면 무조건 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엠보임이 전문가들한테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영어학원 원장님이 자기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네, 자기네 아이를 엠보임을 시킨다? 학부모들이 알면 어떨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켜요. 제가 전라도 나주에 갔어요. 아니 서울에도 학원이 많은데 왜 소개를 전라도 나주를 하냐고. 어쨌든 소개가 나서 갔죠, 그죠? 가서 이제 원장님을 만났을 때는 원장님이 막 짜증이 잔뜩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장님은 코로나 때 화상영을 해봤는데 완전히 낭패를 보신 거야.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원장님이 아주 날 만나보라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냥 예의상 들어줬는데, 제가 보통 가서 원장님들하고 미팅 거의 1시간을 하거든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전화를 들더니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어디야? 그래. 빨리 와, 빨리 이러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그 와서 같이 듣자고. 알고 보니까 남편도 학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원장님이 이제 다 설명이 안 끝났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듣기 전에 가격부터 말하면 우리 가격이 어떻다고요?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아. 그래서 가격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 끝나면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아니 얼마냐고요? 아니 마지막에 설명드려. 아니 이 사람 자기 남편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것부터 결제하게요. 그래서 그 원장님 만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학원에서는 아직 안 해요. 근데 자기네 애들은 지금 1년 반째 엠보임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하고 안 하고는 원장님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혹시 엠보임 했다가 이럴 수 있거든요. 엠보임 해보니까 굳이 학원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원장님들 계세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 갔을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학원도 보내고 엠보임도 하고 하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장님도 그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아이는 꼭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점차 학원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이 학원에서 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그죠? 네.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이 프랜차이즈인데 거기 학원에 있는 전국에 약 학생 수가 18,000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 850명이 말하게 돼 참가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엠보임 수업하는 애들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막 미치겠는 거야. 이걸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맞아요. 우리 애가 원래 영어 잘해, 이런다니까? 제 조카를요, 제가 초등학교 6살부터 엠보임 시켰거든요. 6살 때 엠보임 할 때 잠만 잤어요. 파닉스를 3년을 했어.
선생님이 바뀌면 또 파리에서 처음으로 들어가고, 선생님이 바뀌면 또 처음 들어가고. 그러거나 제가 그냥 하라고 그랬죠.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귀가 되게 말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확 드러난 거야. 예. 이제 6년이 지났어요. 영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게 뭐라는지 알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영어를 잘한대. 엠버임들이 잘하는 게 아니래. 미치겠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원장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엠버임 하나들이 이런 성과를 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죠? 요즘 아까 이제 중학생들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그것 때문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중학생들도 그 수행평가 많이 합니다. 말하기 대회, 쓰기 대회 막 이런 거 많이 발표도 많이 시키고요. 여기서 월등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버임 2년 이상 한 애들이. 그런데 얘 영어 엠버임 잘한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안 믿어.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희가 학원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애들을 전부 레벨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레벨 테스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때 레벨 테스트 영상을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얘네가 영어를 잘했을까요? 네, 그 영상을 끄집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엠버임 수업을 누가 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레벨 테스트 한 거 첫 수업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원에서 수업하는 영상이고요. 얘네들이요, 정말 꽤 비싼 학원에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 보통 4년, 5년 된 애들이요. 인풋이 잘 돼 있어요. 시험 잘 봐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 학원에 다니면 4년, 5년만 되면 영어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4년, 5년 지났는데, 잘하는 게 있어, 분명히. 근데 뭐가 안 돼요? 피니시 마지막에 그저 안 되는 거예요.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잘해요. 시험 잘 봐요. 근데 막상 원어민을 만나면 애들이 머뭇머뭇하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엠버를 시켰어. 그래서 얘네들을 시켜보니까, 저희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많은, 그죠? 그 비교 대상이 많잖아요. 다른 애들은, 정말 그 자리 잡기까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인풋이 돼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 하지만 얘네가 다른 애들 6개월, 7개월 걸릴 거 3개월이면 나와요. 6개월 되면요, 확 터집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서 안 가고 옆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 했다? 선생님한테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떻게 대답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집에 가서 또 얘기해요. 그 엄마들이, 그죠? 학원비가 비싸고 엠버임이 비싸서 선택을 하겠는데 정말 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학생이 늘어나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엠버임을 나서 이제 이게 아웃풋이 되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원에 가서 다른 학원에 가서 보면 그 엠버임 수업하기 전까지 잠깐 시간이 나면 지네끼리 장난하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리 화면에 자기 교재를 띄워놓고 예습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걸 보면 원장님들 더 엠버임을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희를 만나면 이거 엠버임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서 화상영어 하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할까요?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머님, 원장님 그냥 어머님들 이렇게 모셔주세요.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그 영상, 그 다음에 PPT 다 줄였어요. 다 갖다 쓰시면 돼요. 그거 그냥 오늘 저한테 설명드리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머니들 모셔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까 안 할까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나는 영화 원장님들이 10명을 만나면, 아니 20명을 만나면 19분이 여자분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선택장애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죠? 남자분들까지 그만 해보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할까 말까 이런 분 되게 많아요. 하나 원장님 그게 되게 심한 분이 있는데 딱 들어보더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셔달라 했어요. 4명 어머니를 초대를 했네. 와, 그 중에 한 엄마가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야. 가슴이 철렁한 거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맞다고 하세요. 이 엠보임은 다단계에서도 팔리고, 그 다음에 공교육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한다. 그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들 대수롭지 않게 하고 오신 거예요. 4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2분이 다른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원장님한테 우리의 화상영어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엠보임을 한다니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다른 화상영어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그죠? 싼 거 하다가 엠보임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본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다른 화상영어 잘 끊기고 수업 때도 그 강사가 수시로 바뀌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싼 화상영어 하던 엄마 둘이 엠보임으로 바꾼 거예요. 이 원장님이 이제 용기를 내서 또 다른 분 초대한 거죠. 1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에 지금 22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올 이제 9월 달에 끝나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애들 또 레벨 테스트 다 시켜서 엄마들 초대해서 또 상담을 할 거예요. 이영호 원장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작년 7월 달 이맘때죠. 그죠? 7월 달에 이 원장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죠? 우리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는 원장님들 다 엠보임을 듣게 해야 되겠다. 왜? 지금 학생이 급감하기 때문에 학원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고민이 많아요. 막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엠보임을 하면 추가로 수익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다른 거 손 안 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원에 가면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어떻게 짜주냐면, 뭐, 대형 학원들은 자기네 알아서 스케줄을 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이나, 그 다음에 뭐, 논술학원이나, 뭐, 피아노 학원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들은 주로 주 2회를 많이 하거든요. 주 2회만 하면 엄마들이 딴 생각을 해요. 주 5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주 5회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스케줄을 어떻게 짜주냐면, 예를 들어서 주 3회 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저희 예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빅박스에서 예습 가능하고요. 아니면 클래스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예습하고 본수업하고 수업 없는 날은 우리 전자도서관에서 예습하고 전자도서관 원서 읽기를 하거나 단어 공부를 하거나 빅박스 TV를 보거나 이런 걸 해요. 다시 수업 있는 날은 예습하고 본수업하고 아니면 주 2회 수업이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그죠? 빅박스 TV 보고, 빅박스로 원서 읽기 하고, 수업하고, 원서 읽기 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 주 5일 스케줄을 짜줄 수 있어요. 빅박스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여기 재미 붙이면 이것만 합니다. 저 관리하는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빅박스 시간 제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에 목숨 거는 애들 있죠. 이 포인트 쌓고 뭐 하냐면, 그 인터넷 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원 애들, 이제, 한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여기서 포인트 많이 쌓아서 엄마한테 선물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걸 들은 학생들이,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다 하는데, 얘는 수업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엠보임 수업 하는데 다른 수업 시간에 빅박스만 하는 거예요. 그 전화 와서 빅박스 제안해달라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좋은 현상 아니냐. 그러면 그거 집에 가서 하라고. 저희가 업데이트 하다가 이 포인트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애들 3명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걔네 아이디로 들어갖고 포인트 쏴주느라고, 와. 그런 일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빅박스 잘 활용하면 정말 아이들 영어 실력도 늘고요. 정말 영어에 재미 붙일 수 있고요. 우리 그 엠보임이 정말 우수하다는 걸 어머님들이 이렇게 할 수.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맨날 빅박스에 가서 놀고 있으면 공부잖아요. 그죠? 자. 우리 많은 사업들 많이 하죠. 그죠? 뭐, 새로 뜨는 창업, 뭐, 소바 이런 사업들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죠?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저희 사무실이 어디냐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안에 있어요.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에 메인 거리에 월 임대료가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가게들이 6개월 한 번씩 간판이 바뀌어요. 인테리어래요. 뭐예요? 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웬만큼 장사가 돼서는 이 집 손님 많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줄 서서 먹어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막 보증금도 주고 권리금도 주고 인테리어 많은 돈이 들죠. 예,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그만둔다는 건 예, 많은 자본이 든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거죠, 그죠? 신규를 계속해서 창출해야 돼요. 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매출을 유지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엠보임 영어는요?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103, 141, 101, 135, 113. 이게 뭐냐면 141개월째 수업을 하는 거예요. 141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120개월은 10년이잖아요. 그죠? 네. 연기하고 명절 끼고 그러면 이거 횟수는 15년이에요. 15년 된 거예요. 15년. 학생을 유치해서 초기에만 관리 잘 해놓으면 얘가 재미를 붙이면 5년, 10년, 15년 간다는 거죠. 제가 관리하는 학생 중에 올해 34살이 됐는데 33살인가 34살인가? 2006년도부터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아이는 초기에는 재학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관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도 수업을 해요. 성인이 됐는데. 지금도.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서 발표하는 이런 행사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뒤풀이를 하는데 뭐 연대, 고대 뭐 많은 명문대 애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명문대 축에 끼지 않는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애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뒤풀이 자리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쳐다보더래요. 끝날 무렵에 고대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서 너 혹시 유학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더니 뭐지?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닌가? 아, 이 오빠들이 시험은 잘 봤을지 모르지만 영어가 안 되는구나. 그때 느꼈다. 그죠? 취직을 했는데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너무 빡센 거야. 그래도 우리 다녀야 한다니. 영어 되니까 발로 걷어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6개월 계약했는데 3개월 만에 정식 사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되니까 더 자신감 갖고 그래도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엠보임 수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좋으냐 뭐 이런 걸 물어봐서 제가 그럼 시간 되면 하고 바쁘면 중지하고 지가 알아서 해요. 어느 날 보면 수강 신청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보면 중지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떠요. 지금 알아서 하거든요. 자, 초기에 관리만 잘해놓으면 다 5년, 10년 한다. 엠보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3년, 아니 5년만 하면요.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시험에서 다 물론 시험 준비는 해야 돼요. 엠보임 하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엠보임 하니까 시험 준비를 안 해. 성적이 안 나와. 그날 바로 잘립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보통 요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보죠. 그죠? 시험 준비를 시켜야 돼.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별거 없어요. 또 교과서 어디 거야? 천재 지은이 누구? 그러면 그 교과서에서 본문 5번씩 읽고 소리내서 읽고 나한테 녹음해서 보내. 그리고 문제지 사서 그죠? 풀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 이것만 해주면 다 90점 넘습니다. 다 1등급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 가지면요. 그 다음에 지네가 알아서 해요. 자, 그러면,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놓으면 적어도 5년, 10년, 길면 15년 동안 내 고객이 된다. 자, 엠보임 영어 가격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60만 9천 원이 25분 주 3회, 3개월 기준입니다. 뭐 20분 수업도 있고, 주 2회도 있고, 주 5회도 있고, 주 6회도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주 3회에 25분 수업이에요. 이게 75만 원이 소비자가고요. 60만 9천 원이 회원가예요. 플래너들은 이 소비자가를 자기가 알아서 받습니다. 보통은 더 받아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건 회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14만 천 원이 소비자마진지 관리비고요. MV가 45만 4천 MV예요. 그래서 회원가도 약 75%가 MV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강의 들으니까 우리 그 쿠폰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죠? 네. N보임만큼은 쿠폰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N보임 영어는 쿠폰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쿠폰은 9월달부터는 N보임만 살 수 있어요. 네. N보임만 살 수 있어요. 또 N보임만 구매를 했을 때 쿠폰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 대비 23%가 쿠폰으로 쌓여요. 자, 우리 쿠폰은 다시 말해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죠? 우리 포인트 때문에 목숨 걸죠? 제가 어제 이제, 가스를 넣는데, 저는 가스 차거든요. 포인트 쏴주는 가스 충전소 찾느라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해봐야 뭐 0.5% 많은 경우가 1% 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준다고요? 23%. 그죠? 내가 회원가로 구입을 해서 회원가로 팔아도 적어도 23%의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쿠폰 살 때 10%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자, 학원 원장님들은요, 저희가 소비자가 받으세요 그러면 소비자가 못 받습니다. 회원가로 사서 회원가로 어머니들한테 팔아요. 그죠? 왜냐면 자기네 학원비가 있으니까. 원장님 뭐 남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언뜻 일반인 생각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53명이면, 30명이면 뭐가 남아요? 매출 장려금 발생되죠. 그죠? 이걸 몰아서 사면, 그럼 진급도 할 수 있죠. 그럼 승급 쿠폰도 생기죠. 50명이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주 20분의 2회로 했을 때 지금 11만 5천이에요. 11만 5천 원. 그럼 50명이면 한 달에 얼마? 500만 원이잖아요. 3개월치 모으면. 원장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자기 카드로 3개월치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 지금 에메랄드가 2분이시고요. 누비는 뭐 여러 분 계시고, 올해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을 한 해 만에 이러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은 뭐다? 매출 장려금, 그 다음에, 직급 장려금 받고, 무엇보다도 이 쿠폰이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뽑아보니까 한 원장님이 작년에 N쿠폰만 받아간 수입이, 거의 한 500만 원 되시고, 한 원장님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매출장, 직급 장려까지 하면 1000만 원 돈이 넘는 거예요. 자기네는 보너스인 거죠. 그죠? 작은 돈이 아닌 거죠. 자, 3년하고 4개월만 되면, 나 혼자 누비를 갈 수 있습니다. 끝날 때가 돼서, 잘 안 나. 자, 코로나 이후에 MVM한테 굉장히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교육계에 많은 변화를 줬죠. 그죠? 그 이전은 특히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학원 가서 해야 돼. 그죠? 대면으로 해야 돼.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화상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익숙해졌고요. 고정관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꼭 대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원하고 과외 이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이요, 학생에게 막 주니까 학원도 운영하지만, 막 과외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상영어가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고요.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우리 엠보임이 화상영어 시범 사업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제가 아는 학교만 80여 개 학교가 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 중지가 됐다가 지금 다시, 그죠?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중심으로, 공주시, 원주시, 이천시 이런 데 중심으로, 공교육에서 이제 엠보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가능해졌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는 무상교육, 누리과정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주지만, 또 이제 예산이 이제 따로 나옵니다. 특히 지방은, 특히 도서벽지는요, 어떤 게 있냐면, 도서벽지 학교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놔요. 근데 그걸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엠보임을 소개해드렸고요. 좀 교육트렌한테 소개해드렸고, 엠보임 잘 활용하셔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NRC에서 큰 성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